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6.9%를 기록하면서 7%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세계 증시에는 경기 둔화 우려감과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역시 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코스피는 0.01포인트 오르면서 2030선을 지지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원화 강세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탁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바로 이제 어제 시장의 부담 요인이 하나였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7%대는 좀 무너진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컨센서스를 잡고 있었던 6.8%는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수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이 느끼고 있는 충격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이 실적 중심의 종목군들을 바라보셔야 때일 텐데요. 그동안 환율적인 수혜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실적이 개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재차 확인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중전의 제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관련된 모습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님께도 개장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좀 매수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외국인이 완전하게 추세를 전환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율, 원화 강세 현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라는 좀 기대감 함께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시가 또다시 이제 움직일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된 대형주의 실적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10월 20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일단 2030포인트 지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요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어떤 모습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는요.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 그래서 안정적인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혹시 조금 차익 시험 좀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30선 부분에 워낙에 큰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부분이고요. 이 매물대를 가장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 0.06% 정도 상승한 2031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일에 그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턱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중에 이제 시장에 따라서는 좀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이런 빨간물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5% 정도 상승한 685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조금 박스권 안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서서히 조금 여기서 반등세가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조만간 한 700선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현재 700선 부분에 좀 매물대가 크게 쌓인 만큼 700선 좀 부분에서 좀 조정이 다시 한번 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환율의 경우는 최근 와서 워낙 강세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1130원 부분에서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워낙에 좀 가파르게 좀 밀려오기도 했었고요. 한 1130원
30원대 부근에서 거의 좀 지지 라인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의 경우는 1130원 선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 오늘 1132원에 개장을 했네요. 이 환율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알아볼까요?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한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강보합권 이상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나 꾸준하게 시장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화학 업종군들이 큰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주도 업종군들로 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시장과 조금은 이 후발주 성향이 좀 강한 산업재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 철강의 모습들은 혼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다라면은 이 장중에 흐름이 바뀌는 모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 대한 모습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업종 지표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대형주에 대한 시장 안정감을 더해지면서 의료 정밀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수에 대한 지수 영향을 떠나서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로 해서 시장 반등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비스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소 실적 시즌에 앞서서 이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호하다가 중소형주들이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제부터 해서 이 시장에 대한 아주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던 3분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부터는 중소형주에 대한 고성장 종목군들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고성장주를 따져본다라면은 전기전자, IT 부품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장 기조가 이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업종군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약보합권보다는 강보합권 이상에서 시장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해주시면서요. 업종별 순환매 보이는 상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중소형주도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알아볼까요? 외국인이 일단은 오늘 매수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김승영 연구원님 전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양 시장 모두 일단 외국인이 좀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한 31억 원, 외국인은 1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56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한 9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경우 19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한 6억 원 정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의 수급 흐름 일단은 좀 상황 좋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의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현재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한 4억 원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14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계와 철강 업종의 경우는 개인만이 좀 소폭 좀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운수장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한 31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이라든지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도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좀 수급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8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의 좀 매수가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의 경우 코스닥 수급 흐름 살펴본다면 어제는 외국인보다는 개인이 거의 다 좀 매수를 나타냈지만 오늘은 좀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6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나 일반 장비에서도
소폭 이제 매수를 나타내주고 있고 인터넷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한 4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수급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1원이나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제는 좀 그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환율 동향과 전망까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1원이 급등한 113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31원 30전과 1133원 9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13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주택시장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엔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요.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은 유로 달러에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함께 위험 통화들의 약세 요인들도 동시에 부각이 되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는 시장에서 국제 유가의 하락과 뉴욕 증시의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미 채권 시장의 강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외환시장에서 호주 달러의 미 달러와 대비 약세로 나타나면서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결국 달러 강세 요인과 위험 통화 약세 요인을 동시에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132원 4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장중한 때 1120원 60전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는 어제 발표된 중국 지표 가운데 3분기 GDP 성장률과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거래가 증가한 것과 달리 증시와 국제 유가시장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를 먼저 반영해 위험 회피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 간에 반응하는 재료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뉴욕 시장에서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그 견해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원이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은 달러 원의 하락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위험 회피 심리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때문에 오늘의 달러 원의 반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점 매도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환율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도 기회를 놓친 수출업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에 열리는 미 연준의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만큼 환율은 다시 추가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22원에서 1136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요, 바로 CJ와 코웨이입니다. 자, 이 CJ가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과 코웨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에 지금 코웨이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코웨이에 더해서 CJ 종목까지 좀 이광국 멘토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아무래도 이 코웨이가 지난해 이제 웅진 코웨이로 이제 탈바꿈이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이 시장에 M&A 이 종목으로 M&A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CJ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대기업이 이 코웨이를 점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기업인 이 전자기기 하이얼과 함께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코웨이가 이 중국 시장에서 타겟을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또한 이 중국의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이 코웨이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고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때 그동안 때 모습보다는 다소 소폭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SK도 한 번쯤은 코웨이에 관심을 좀 보였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CJ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 M&A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코웨이의 이 인수 참여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기간 동안 머물렀던 이 박스권도 시장 기대감으로 또 지지선 역할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 코웨이가 어느 곳으로 인수가 되다 한다라도 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타겟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코웨이에 대한 성장성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은 주가는 미래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면은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 코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슈가 앞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발돋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매수자분들은 이 계속해서 꾸준한 추세가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시기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지켜보시는 종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웨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그렇다면 인수전에 뛰어든 CJ는 지금은 약세 보이는데 CJ는 어떤가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 투자를 하여금 이 기업이 어떤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소 조정 구간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CJ는 다양한 모멘텀으로 해서 지켜봐야겠죠.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과 이 그룹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이 CJ 그룹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CJ도 이제는 경영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 시장 내수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각화로 봤을 때는 이 오늘과 같은 조정이 오히려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는, 또 새로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저가 매수기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J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코웨이의 인수를 참여해서 비용 지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가에 대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약세는 단기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광무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S-오일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부진한 실적, 시장 전망치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자, S-오일 어떤지도 봐주시죠. 우선 이제 정유화학 종목군들이 저유가 기조 이후에 그 다음부터 환율적인 수혜까지 이야기되면서 이 실적주로서 새롭게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아주 침체가 극복이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완충 효과로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오일뿐만 아니라 이 정유화학 종목군들은 그래도 이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 차익 실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S-오일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구조를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와 같은 시간에 대한 성장통을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65,000원대만 지지를 해준다라면 장기적인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분들은 좀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오일 장기적인 전망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그룹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현대증권의 매각 무산 소식이 오늘도 약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매각이 무산된 장 본인인 현대증권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현대상선까지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 현대그룹주에 대해서는요,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어제 오늘 가장 큰 특징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현대증권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오리스 측에서 현대증권 이제 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전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그룹주에서는 좀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현대증권을 매각을 하면서 어떤 조금 자본, 그러니까 그 재무구조 개선을 좀 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좀 무산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오리스 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부정적인 좀 여론들이 좀 언론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식 매매 기간 연장을 좀 포기를 한 만큼 일단 현대증권 매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돌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은 거의 이제 증권사들이 좀 대형 증권사 위주들이 좀 매각을 하려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증권의 경우도 좀 매각을 하면서 일단 그룹주 자체적으로도 이때 좀 그 자본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현대그룹주를 좀 본다면은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대 그 그룹 자체 내에서도 일단은 어떤 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증권 좀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매각을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대형 증권사가 좀 제값을 이제 돌려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현재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증권주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업황이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는 증권주 업황도 돌아서지 않을 뿐더러 일단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끼치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주가 움직임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 현대증권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대증권을 좀 매각을 하면서 현대상선에서 재무구조를 이제 사실 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재무구조 과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현대상선도 당분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현대그룹 그 자체 내에서 그 재무구조 좀 구조 조정을 과정을 거쳐지고 있는데 이런 현대증권이 좀 매각이 무산이 되면서 재무구조에서 좀 빨간불이 좀 켜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무구조 개선 과정이 아무래도 좀 장기화전이 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현대상선도 마찬가지로 현대증권이 좀 매각이 무산되는 바람에 어떤 좀 재무구조 개선 그 과정에서 좀 약간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현대상선의 경우는 그래도 좀 재무구조 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주가에는 그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재무구조 개선이 좀 단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상선의 경우도 좀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오늘 장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급락은 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상선 역시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급등하는 종목 알아봐야겠죠. 현재 아모텍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아직까지도 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광무 멘토님, 삼성페이 기대감이 좀 대단하네요. 아모텍 어떤가요? 네, 일단 삼성페이가 시장에서 이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의 시선에 뺏겼던 중심 안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강세를 볼 수 있는 기술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 삼성페이라든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수혜주로 했을 때 이제 아모텍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안테나 혹은 이제 근접 무선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추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모텍과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와이솔 이와 같은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부터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고 이 많은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이 삼성페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핀테크의 하나의 제시로서 이 아모텍도 또 주가적인 상승률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이 기술력이 이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큰 충격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를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추세까지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2만원 선 근처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제는 25,000원대 넘어서서 3만원대 근처까지도 한 번쯤은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모텍뿐만 아니라 이 삼성페이 관련돼서 수혜주 종목군들이 시장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종목군들을 한데 묶어서 함께 보시는 것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모텍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일진홀딩스가요, 지금 자회사 성장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지 이 종목까지도 이광무 멘토님이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와 있던 이제 이 일진홀딩스의 자회사 성장 기대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일진홀딩스가 일진다이아라든가 그리고 그
일진 다이가 가지고 있는 일진 복합 소재, 이와 같은 이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이 사업 구상안으로 했을 때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소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이제 주가 흐름에 안에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1,000원대에서 주가가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가 추세는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지켜보시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규 매수는 다른 종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보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동부제철이요. 어제 워크아웃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영 정상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워낙에 낙폭이 많이 컸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동부제철이 경영 정상화에 따른 이제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자에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부제철이 경영 정상화라든지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좀 확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너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경영 과정화 속에서 어떤 좀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언제쯤에 경영 정상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질지도 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제철의 경우 지금 당장은 좀 더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사실은 오늘장도 급등세를 보이긴 하지만은 얼마 전에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동부제철이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제철 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워낙에 급등을 하다가 바로 이제 급락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급등하다가도 또 내일장에서는 또 급락으로 돌아서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급등 시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워크아웃에 대한 좀 기대감 어느 정도 사실 주가에도 이미 좀 시장에서 떠돌던 얘기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도 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제철의 경우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경영 정상화가 확실하게 나타난 게 아닌 만큼 신규 진입은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해주셨어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급등 시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진경 연구원님께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GS건설이 실적 회복 기대감에 3거래일 만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GS건설도 맞으시죠? 네, GS건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파트 브랜드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주택 시장은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GS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브랜드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GS건설 자체 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GS건설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되었던 부분이 바로 파라나스 호텔 매각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좀 불안감 이미 주가에는 거의 다 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거의 다 좀 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GS건설의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중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국내 자체 내에서 좀 아파트라는 이런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해외 시장에서도 좀 수주를 좀 따내려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건설주 중에서도 사실은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제 그동안 올해 이제 4월달부터 한 8월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여왔었는데, 그래도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서서히 좀 우상향으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크게 좀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는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GS건설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24,000원, 짧게 24,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봐야겠고요. 목표가로는 제가 좀 바로 위에 좀 매물이 좀 쌓여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매물이 쌓여있는 27,2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의 경우 오늘장에서 좀 강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25,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등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주죠. 삼화 콘덴서 계열사가 전기차 수혜 전망에 줄줄이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삼화전자, 삼화전기 같은 종목 잘 오르고 있는데 어떤 뉴스로 이렇게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이광 멘토님. 네, 일단 이제 삼화 콘덴서, 콘덴서 전반적인 기업을 산업군 안에 모든 콘덴서를 담당하는 기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콘덴서 업종 다양한 사양군에 편입되고 있지만은 전기전자 쪽 파트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전기차 사업부 안에서도 이 콘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올해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폭스바겐 이슈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기차 이슈를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삼화 콘덴서가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 구상 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이 전기전자 파트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전기차 파트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덴서 업종이 사실은 이제 마진이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밀리지도 크게 모나지도 않는 그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와 같이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이 꾸준한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화 콘덴서만 봤을 때는 7,500원 선에 가격 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 안에서는 만원 선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 계열사주 모멘텀이 있는 만큼 추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광 멘토님께 한 개 더 여쭐게요. IT 부품주죠. 옵트론틱이 필름 필터 시장 선점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IR 필터 분야 무려 글로벌 1위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봐주시죠. 일단 이제 옵트론틱을 보기 이전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 중 모멘텀 키워드 중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보급이 어느 정도는 상용화 이후에 보급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과거와 다르게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 크게 점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5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넘어갔을 때 그 이제 큰 그 시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800만 화소를 이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이 고성장을 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큰 카메라 모듈 시장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이 옵트론텍이 담당하고 있는 듀얼 카메라의 부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 듀얼 카메라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기업으로 옵트론텍을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새로운 시장의 옥석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필름 필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캐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면은 이 큰 몇 되지 않은 듀얼 카메라 모듈 안에서도 시장에 대한 최선호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그동안 스마트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옵트론텍은 이 듀얼 카메라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로 하여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일정한 제한선까지는 반등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에 4,000원 선에서 이 주가를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6,000원 선까지 그리고 7,000원 선까지는 1차적인 반등을 더 지켜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상승을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를 좀 어느 정도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트론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업체죠. 나스미디어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영향을 조금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이 나스미디어 어떤가요?
네, 나스미디어의 경우는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흐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나스미디어가 좀 8월 중순부터 워낙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급락세를 좀 보여온 탓에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좀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했지만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사실은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시장 자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확실히 나오겠다라고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미디어가 일단은 좀 전반적 광고 매체가 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수가 증가를 한다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해 개선이 될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IPTV 광고의 경우는 거의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여기가 저점인가 하고 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짧게 목표가를 한 5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되 손절 라인은 4만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가 앞으로 더 실적이 괜찮을지는 조금 더 바라보셔야겠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죠. 이 금성테크가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금성테크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오름세 계속 이어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좀 본다면 중국 얘기 그리고 화장품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바로 급등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급등 이어갈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도 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진입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사업을 좀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과를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아무도 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성테크의 경우는 오늘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장에서 좀 비중을 절반 이상 좀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시장 좀 매매이 나왔어요.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안전한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지, 지금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좀 리스크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성테크의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크고요. 이 사업이 잘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분께 오늘 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은 이 악재에 대한 부담감은 한풀 걷었지만은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완화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의 변동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금리에 대한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녹아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모멘텀이 보이기 이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의 순유입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간의 순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멘텀 이전까지는 이 업종 순환매에 대해서 국한적인 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중국에 대한 오중전화가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업종 순환매에 대한 좀 기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모멘텀이 좀 더 뚜렷한 모멘텀이 확인되었을 때 중소형주에 대한 고성장 종목군으로 옮겨 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오중전에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대형주 시선을 계속해서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업종 순환매에 대해서 좀 편입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환율적인 이야기들이 실적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변해졌는지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
가능성이 아직 없는 가운데 실적 개선주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님도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지금의 경우는 사실 대형주의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좀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우려감이 거의 다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대형주 위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 위주로 거의 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형주의 경우는 좀 대부분 좀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대형주의 경우는 좀 반등세로 보여지다 보니까는 조금 더 숨고르기가 또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금은 좀 중소형주에 좀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릴 때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중소형주가 아직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리고 낙폭 과대되는 좀 중소형주로 잡으신다면은 그래도 좀 대형주들이 좀 숨고르기를 골랐을 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좀 대형주보다는 좀 낙폭 과대된 중소형주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기대감이 그동안 좀 많았던 만큼 이제는 중소형주를 바라볼 시점이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광호 멘토님은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앞서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음 주 이제 오중 전회가 진행됩니다. 어느 정도 중국 경제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성장 관련된 기업들을 현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난주 부산을 방문했는데 이번 주에는 인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광무 멘토 그리고 황민용 멘토 함께하는 강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이 중국 전해에 대한 모습들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고성장 관련된 종목군들 현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동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이광모 인토님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국내 증시 강한 외국인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존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 투자 심리 호조 예상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3분기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성현 대리는요. 박스권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우선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GDP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가장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이제 이슈가 바로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이었는데요. 근데 GDP 성장률은 한 6.9%로 나오면서 좀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 2009년 1분기 이후에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인 6.7에서 6.8%를 상회하는 그러한 좀 지표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중국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좋았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6%대로 지금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모든 이제 이목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이제 오중전에 중국의 이제 오중전에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이 향후에 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을 것인가의 여부에 시장의 모든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후반 들어가면 갈수록 이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 속에서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좀 호조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중전에 관련된 이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 만큼 3분기 이제 실적 개선에 기대되는 실적 개선주와 함께 연말로 다가갈수록 지금 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좀 주춤했지만 이에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 호조가 예상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어닝 시즌 맞아서 실적 개선주와 좀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배당주 혹시 탑픽주로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증권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을 비롯해서 이런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한 4%대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배당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은행 업종에서는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좀 고배당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특히나 이제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좀 순이익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좀 상향 가능성도 좀 점쳐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배당주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증권 섹터를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증권 업종 그 중에서도 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 종금증권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은행 업종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고배당주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오늘 일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스탠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이 투자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현물 304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116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219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73계약 순 매도, 외국인 823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581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5,899계약 순 매수, 풋옵션 1,929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454계약 순 매도, 풋옵션 2,149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3,864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3,958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수급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혼조세 양상의 수급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지정선이 250, 상승 2차 지정선이 252, 하단 1차 지지선이 247,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전부터 위아래를 좀 크게 흔들어대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좀 등락만 반복하다가 좀 마무리되었고 오늘 시장 약간의 개발락으로 좀 시작해서 전일에 좀 지저분한 가격 밴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의 가격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고 가격 범위를 먼저 벗어나는 방향 쪽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주요 관건은 247 가격을 지지에 실패하게 되면 이후 장중 내내 좀 매도를 돌리시면서 매도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상방으로는 최소 249 돌파 이후에는 좀 매수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좀 기록적인 박스권 내에서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 진입은 좀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방향성의 좀 지속성을 확인한 이후에 좀 베팅하셔야 되고 상방보다는 아무래도 좀 하방 쪽이 좀 더 높은 확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지금 가격이 일단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247.85, 현재 247.85인데 하단은 247이 깨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상단은 249를 돌파를 해야 어제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순간 그 가격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47과 49 가격 내에서는 매수 매도를 진입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딱 그 사이에 껴있는 248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가격대고, 지금 어제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줬던 딱 그 박스권 내에서 지금 가격이 좀 똑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은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고, 먼저 뚫리는 쪽을 한번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쪽에 좀 베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진입을 자제하시고 49나 47 먼저 뚫리는 쪽에다가 매수매도 베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는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 시장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볼 수 있는 증시 Y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 Y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